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소설, 적용학습 현대소설 첫 번째 01 수능특강문학 155페이지입니다. 이광수의 문헌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가 이광수, 이 사람이 참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이광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소설, 현대장편소설을 쓴 분인데, 여태까지 평가원에서 2번 나왔죠? 그것도 수능도 아니고 6월, 9월 모의평가도 아니라 예시문항에만 2번 나왔습니다. 그것도 딱 2번. 13년, 21년. 올해 25년이기 때문에 이광수의 무정이 4년 만에 나온다? 글쎄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예시문항에만 나오는 사람이다. 그 이유가 있겠죠. 이광수가 친일파이기 때문입니다. 이광수 이 양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호는 춘원인데요. 춘원 이광수. 1892년 생이고 1950년에 북한으로 납치되다가 7월에 납치되어서 10월에 사망했다고 하니 숙청당해서 사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일단 소설가죠. 여러분이 예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정이라는 이 소설을 가지고 업적을 세웁니다. 이런 의미 딱 한 개가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바로 현대 장편 소설을 쓴 분이다 라는 최초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 무정 속에는 우리 지식인이 민중을 일방적으로 시해해야 한다. 민중의 자율성을 놓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수용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스스로 비하하고 우리는 안 돼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아주 나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도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독립운동 쪽에 했다가 전향을 해서 완전 친일파가 됩니다. 조선일보 부사장까지 했던 양반입니다. 결정적으로 선생님을 분노케 하는, 선생님 어린 시절부터 분노케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공식적으로 네이밍입니다. 규정이 된 것이고요. 바로 사전 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면 우리가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창씨 개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지하고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앞장섰으며, 바로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미국을 쳐들어갈 때 일본군을 지원하는 군인으로 우리 조선의 군인이 병사로 나서야 한다고 오히려 장려하는 글을 다수 씁니다.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 대동아 공영이라고 하는 일본의 사상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병들이 전쟁에 바로 자원 입대해서 일본을 위해 목숨 바칠 것을 권유하는 등 아주 반민족적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능에 나온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별 하나. 별 개수는 20%니까요. 0에서 20%, 10% 미만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보기입니다. 사랑과 결혼에 관한 얘기고요. 연애 소설입니다. 여기 인물이 형식이라는 남자가 나오고요. 선형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약혼자입니다. 사랑하는지 묻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랑을 가지고 결혼했다기보다는 부모가 약속을 해서 정하면 그냥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지금 근대 교육을 받아서 개인의 자율성과 사랑에 기반한 근대적 연애관을 갖고 있고요. 선형은 아무래도 그 당시 분위기가 봉건적 가치가 확고했던 시기였어요. 이거 사이에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형은 결혼은 의무 아닌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형식은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한 근대적 연애관을 가졌다는 얘기죠. 별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전체 줄거리를 한번 얘기하고요. 그리고 낭송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낭송은 좀 늦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1950년대 영화의 해설 톤이라든가 대한뉴스 톤으로 할 거니까, 그만큼 이 소설은 필기할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는 아주 문체나 시점을 제외하고는 별 할 얘기가 없는 그런 소설입니다. 전체 줄거리. 일단 여러분이 가운데 형식이라는 사람을 한번 써보세요. 형식. 이 형식은 내용과 형식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경성학교에, 경성이 서울이었거든요. 학교의 영어 교사입니다. 영어 교사입니다. 그런데 형식이 어릴 때 바로 박진사한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요. 그 딸이 바로 영채입니다. 영채와 어릴 때부터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채는 자신이 은혜를 입었던 박진사의 딸입니다. 그리고 형식은 교회에 김장로의 딸인 우리 아까 보기에 나왔던 선영을 좋아합니다. 선영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 김장로의 딸 선영이 바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교육하는 것이죠. 자, 교사로서, 바로 선생으로서 가르치게 되다가 좋아하게 되고 둘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탑니다. 그 기차에서 영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세 명은 영채와 형식과 선영은 수재민 구호에 앞장설 것과 그리고 조선 백성을 교육을 통해서 계몽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별 얘기 없죠? 그리고 소설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각관계 얘기를 하는데요. 형식은 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죠? 선생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읽은 거고, 이 말을 실제로 한 사람, 말을 하는 사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하는 일을 영어로 하면 내레이터라고 합니다. 내레이터. 근데 이 내레이터가 시에서는 화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술자의 개념이.
소설에는 서술자라고 했는데 누가 말을 하느냐면 형식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식이 자기가 말을 하는데 형식은 이렇게 말할 리가 없으니까 이 작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작가. 그러면 좀 여러분이 좀 쉽게 판단을 한다면 이 소설에는 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의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술과 시점은 관련이 되는데 그러면 서술자가 작가인 경우가 바로 3인칭이 되고요. 나가 나오지 않으면 3인칭이고 3인칭은 서술자가 작가다가 됩니다. 그러면 작가는 작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이 아니잖아요. 등장인물. 그러면 등장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되는 거죠.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 이까지 여러분 따라오셨죠? 근데 이 작품 밖의 서술자가 형식의 생각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신인 거죠, 신. 작가는 신이라서 마음까지 꿰뚫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까? 여러분이 쌤의 마음을 압니까? 타인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데 이 작가는 형식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듯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전지적 작가라고 하는 게 전지전능한이라는 그 전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전부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적인 아주 신과 같이 마음까지 꿰뚫는 작가의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점 어떻게 파악하는지 아셨죠? 이것보다 더 쉬울 수 없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쌉치고 선생님 무조건 작품을 하는데 해설을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형식은 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다. 선영은 과연 자기를 사랑하여 주는가? 형식은 사랑을 중시합니다. 자기는 선영에게 부분적이 아니요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는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하여도 선영의 자기에 대한 태도는 냉담한 것 같다. 이 약혼은 과연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일까? 자, 누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작가가 바로 형식의 입장에서 선생님 좀 바꿀게요. 바로 형식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식의 입장. 형식이 남자고 선형이 여자입니다. 형 들어가 좀 헷갈리죠. 형식이 남자입니다. 형식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날 저녁에 선영은 예 하고 대답은 하였다. 그러나 예가 무슨 뜻인가? 예가 사랑은 아니잖아요. 형식은 사랑합니다 하는 뜻일까? 형식을 사랑합니다 하는 뜻일까? 또는 부모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대로 합니다 하는 뜻일까? 그러면 이것이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결혼, 이거를 우리는 봉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봉건적이고 보수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선영의 자기에 대한 처지가 병국의 그 아내에 대한 처지와 같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형식은 문득 불쾌한 생각이 난다. 만일 선영이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 하면 불쌍한 선영을 희생함이라. 이 세무가 여러분 봉건적 사고입니다. 선영은 속절없이 사랑 없는, 이 사랑이 여러분 근대적 연애관입니다. 근대적 연애관입니다. 지아비가 남편이고요. 사랑 없는 남편의 밑에서 괴로운 일생을 보낼 것이요. 또 형식 자기로 말해도 결코 행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남의 일생을 희생하여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움이 인도의 인간의 도리입니다. 어그러짐이 아닐까? 이에 형식은 선영의 뜻을 물어보기로 결심하였다. 그 이튿날에 마침 순회가 두통이 나서 눕고 선영이 1대1 수업을 하게 된 겁니다.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를 얻었다. 영어를 다 가르치고 난 뒤에 형식은 있는 힘을 다하여 선영씨 한마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하고 형식은 고개를 숙였으나 선영은 고개를 들어 형식의 갈라진 머리를 보고 의심나는 듯이 한참 생각하더니 무슨 말씀이야요? 하고 살짝 얼굴을 붉힌다. 제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꺼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형식의 가슴은 자뭇 울렁울렁하다. 사생이 달린 큰 판결이 몇 초 안에 내리는 듯하다. 자, 형식의 입장입니다. 형식의 입장. 형식의 입장, 형식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렁울렁하다. 선영도 아직 이렇게 책임중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형식의 말에 무서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 줄 모르면서 간단히 예 하였다. 약혼하던 날 대답하던 예와 다름이 없는 예로다. 형식도 더 말하기 참 어려웠다. 또 그 대답이 무섭기도 하다. 그러나 선영의 참뜻을 모르고 의심 속으로 지내기는 더 무서웠다. 그래서 우선에 사내답게 하던 말을 생각하고 기운을 내어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선영 씨는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는 힘있게 선영의 눈을 보았다. 선영도 하도 뜻밖의 질문이라 둥그레진다. 더욱 무서운 생각이 난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선영의 입장이죠. 왜 형식이, 약혼자 형식이 이런 질문을 할까? 사랑이고 나발이고 약혼했으면 결혼하고 남편을 섬기는 당연한 거지. 사랑하냐 마냐 이런 남사스러운 질문을 왜 하는지 무서운 거예요. 실로 아직 선영은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는가 않는가를 생각하여 본 적이 없다. 자기는 그러한 생각할 권리가 있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 생각으로 우리 보통 사람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에는 부모가 결정하면 그냥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개인적 결정권이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선영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는 당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이미 형식의 아내다.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것은 자기의 의무일 것이다. 아무쪼록 형식이 정답게 되도록 힘은 썼으나 정답게 아니 되면 어찌하겠다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한 일이 없었다. 형식의 이 질문은 선영에게는 마른 날의 날벼락이었다. 그래서 물끄러미 형식을 보다가 그런 말씀은 왜 물으셔요? 그런 말을 물어야지요. 약혼하기 전에 서로 물어보았어야 할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물어야지요. 선영은 잠자코 앉았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든지 아니라든지. 선영의 생각에는 그런 말을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이미 부부가 아니냐. 그것은 물어서 무엇하랴 한다. 이 부분은 계속 선영의 입장이 되죠. 선영의 입장. 왜 그런 말씀을 물으세요?
하루라도 바삐 아는 것이 피차에 좋지요. 이 피차라는 단어는 너나 나나 이런 뜻입니다. 너나 나나, 너나 나나, 그쪽이나 이쪽이나 일이 아주 확정되기 전에. 에? 확정이 무슨 확정입니까? 아직 약혼뿐이지 혼인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약혼이 아니라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결혼보다 혼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잘못된 것을 교정할 여지가 있지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은 사랑 없는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주체적인 감정인 사랑 없는 결혼은 교정해서 파혼을 하거나 취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영은 더욱 무서워서 더욱 소름이 끼친다. 형식에 말하는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약혼했던 것을 깨트린단 말씀입니까? 하는 선영의 눈에는 까닭 모르는 눈물이 고인다. 형식은 그것을 보며 이러한 말을 낸 것을 후회하였으나 예, 그 말씀이야요. 왜요? 만일 선영씨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벌써 약혼을 했는데도 약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이지요. 만일 사랑이 없다 하면 약혼은 무효지요. 선영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저야 선영씨를 사랑하지요.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요. 여러분 되게 닭살주의입니다.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요. 선영씨도 저를 사랑하셔야죠. 아내가 지아비를 아니 사랑하겠습니까? 계속 말 돌리죠. 형식의 물끄러미 선영을 본다. 그 당시에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남사스러운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숙인다. 그것은 네 말입니까? 성경에 안 있습니까? 이게 선영이 하는 말이구나. 그것은 네 말입니까? 성경에 안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선영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영 씨의 진정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내가 되었으니까 지아비를 사랑합니까? 또는 사랑하니까 아내가 됩니까? 여러분, 아내가 되었으니까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의무입니다. 의무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 부차적이라는 얘기죠. 의무가 사랑보다도 앞서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얘기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니까 사랑이 우선인 겁니다. 형식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선영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다. 그래서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말에 형식은 놀랐다. 이걸 어찌하면 아여 마찬가지일까? 이 계집애는 아직 그런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구나 하였다. 자, 갑자기 여러분 형식의 입장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형식의 입장이라고 써두겠습니다. 이때 형식의 입장인지 선영의 입장인지 이것만 잘 구별하시고요. 쌤이 느끼하게 읽었지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설명 하나도 안 했는데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 1원이 폐지하고는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1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리하자면, 요약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어느덧 다 끝났네요. 한마디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소리가 얼마큼 애원하는 듯하다. 아니요 하는 대답이 나오면 형식은 곧 죽을 것 같다. 담은 선영의 입술은 형식의 생명을 맡은 재판관의 입술과 같다. 선영은 이제 머리가 혼란하여 더 생각할 수가 없다. 형식의 비창하는 슬픈
슬픈 얼굴을 보매 다만 더 무서운 생각이 날 따름이다. 그러면 이거는 또 갑자기 선형의 입장이죠. 그죠? 선형의 입장입니다. 예, 하였다. 형식은 한 번 더 물어보려 하다가 예가 변하여 아니오가 될 것이 무서워서 꾹 참고 갑자기 선영의 손을 쥐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마치 선영의 손에 녹아버리고 마는 듯하였다. 선영은 가만히 있다. 형식은 한 번 더 힘을 주어 선영의 손을 쥐었다. 그리하고 선영이가 마주 꼭 쥐어주기를 바랐으나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다. 형식은 얼른 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왔는지 형식도 모른다. 선영은 이제 여기까지는 형식의 입장이고요. 맨 마지막엔 또 선영의 입장으로 바뀌어요. 이게 시인이니까 양쪽 입장을 막 다 얘기해 주는 거죠. 인사를 아니하고 형식에 나가는 양을 보았다. 모양을 보았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 쉽고 이광수가 친일파고 그리고 작품성이 최초 현대 소설이라는 것 외에는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했겠지만 여러분의 시각에서 볼 때는 되게 촌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설은 굉장히 발전했으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더라도 내신에 나오더라도 여러분 설명서, 자습서, 해설서 이런 걸 보더라도 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명의 관계가 어떤 입장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 형식은 근대적 개인의 자율성에 의한 사랑을 바라보는 입장이고 그 당시에 혁신적이죠. 그리고 선영은 아무래도 결혼은 의무고 집안이 결정하고 부모의 결정에 토를 달면 안 되고 당연히 결혼하면 지아비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해설하면 TMI일 것 같고요. 요것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쌤이 지금 매일 한 2개씩, 1개씩, 3개씩, 4개씩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쌤 따로 수업이 있는데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강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쌤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순서를 정해서 할 겁니다. 요 강의 끝나면 2강 날개 해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태평천하 또 할 겁니다. 신청 작품 있으면 늘 올려주시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최대한 낭송에 있어서 내레이터 작가의 목소리와 선영의 목소리, 그 다음에 형식의 목소리를 여러분한테 가장 이해가 잘 되도록 노력해서 낭송을 해보았습니다. 느끼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김치 좀 드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